2020년에 북한과 관련한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지난주 2020년에 북한과 관련한 주요 뉴스들, 주요 RFA 기자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나머지 5가지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홍알복 기자, 노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2020 북한 관련 10대 뉴스 6번째 뉴스입니다. 홍알복 기자. 예. 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슬픈 사건이죠. 예, 서해상에 한국 공무원이 북한 군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죠. 네, 지난 9월이었죠. 서해상에서 그 어업 지도를 하던 그 남성 공무원 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쪽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그 북한군의 총에 맞았다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은 불태워졌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그 항의가 물론 들어갔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나서서 사과까지 했는데, 일단 좀 안타까운 것은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도 또는 또 야당이나 아니면 인권단체에서도 좀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하자, 조사를 하자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뭐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인권 문제로까지 이제 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총을 쏘고, 물론 북한 쪽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가지고 죽였다고는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이제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까지 나서 가지고 한국 정부의 이제 철저한 수사, 그다음에 북한 쪽에도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좀 협조해 달라는 그 협조 요청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게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가 됐지만은 새해에서 이게 좀 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대 뉴스 7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노정민 기자. 네. 올해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네. 또 주목되는 그 선거 결과 중에 북한 출신의 국회의원이 2명이나 당선됐어요. 예. 한국 내 지금 탈북민 사회가 약 한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네. 지난 4월에 한국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그리고 지성호 탈북인권단체 나우 대표가 여기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태구민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또 출마를 했고요. 특히 강남구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 거기에 지역구로 출마를 해서 한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라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지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꽃제비였다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꽃제비 출신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정착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탈북민 사회의 또 하나의 희망이 됐고, 북한 사회에서도 이 두 국회의원 탄생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또 희망이 됐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큰 의미를 전달해 주는 선거가 아니었나, 또 이런 당선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 최근에 제가 그 지성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제 미국에 왔을 때. 그래서 지성호 의원이 제가 한 1년 정도 지금 당선된 후에 지났는데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탈북민 사회를 위해서 법안도 발의하고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활동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그 국회의원 활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체력적으로도. 하지만 본인이 발의한 그 법안이 결국은 전체 회의에서 가결이 돼서 의사봉 땅땅땅 이렇게 두들겼을 때 그 기쁨, 감격이 정말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국회의원의 어떤 활동이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2명의 북한 출신 한국 국회의원
굉장히 상징적인 두 명 아니겠습니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 고위 관료 출신으로 북한 내부 정보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고, 지성호 의원은 꽃제비 출신으로 그야말로 북한 인권을 좀 상징하는, 네. 특히 2018년 1월에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을 받아서 네. 전 세계가 보는 상황에서 저기 지성호 네. 북한 인권 운동의 상징입니다라고 해서 그 이후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했고 결국 국회의원이 됐었는데요.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외교 업무, 통일 업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남북 관계라든가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탈북민 사회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의 활동에 좀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할지 주목되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 관련 10대 뉴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홍알박 기자. 자, 2020년 주요 뉴스 중에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서 또 북한의 군사 무기를 이렇게 전 세계에 자랑했던 그 행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열병식에서 그 북한이 처음 보는 그 ICBM 미사일을 공개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ICBM 크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기존에 있던 거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의 미사일이라면은 미국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분석도 나왔는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크다. 지금 북한의 기술로는 저렇게 큰 미사일을 쏠 만한 기술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였던 게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 이것도 역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기술로는 저 미사일을 싣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까지 그 근처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이제 분석이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국제사회의 그 단합된 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10대 뉴스 9번째 뉴스입니다. 다시 홍알박 기자. 네. 자, 지난해에 이어서 또 2020년도요. 북한의 해킹 집단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고 또 피해 범위도 더 커졌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북한 해킹 조직이 했던 그 사례들을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영화사도 있었고요. 네, 은행도 있었고요. 그다음 각 기업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다가 이제는 그 코로나 백신 회사까지도 해킹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격 사례가 나온 것은 한 6군데 내지는 9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던 파이자나 뭐 이런 데도 그 북한 해킹 조직으로 보이는 그 라자루스라고 하는 그 해킹 조직이 그 침투를 해가지고 정보를 빼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이는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과연 북한이 왜 이러는 건가? 근데 백신 기술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직접 백신을 만들기는 기술력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빼돌려서 다른 데다가 이제 주어서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금품을 챙기는 이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북한 해킹 조직의 그 해킹 공격, 사이버 공격은 뭐 내년에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예방하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북한 해킹 조직이 지금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니 네팔이니 동남아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우호국이 동맹국이죠. 동맹국의 묵인하에 이런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단속, 감시 활동이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 관련 10대 뉴스 마지막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노정민 기자. 네. 자, 올해도 미북 관계 제자리 걸음 또는 뒷걸음질이었습니다. 네. 그죠? 이제 작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올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제 미국 관계도 역시 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그런 한 해가 됐는데 사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계속 대화의 손짓은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이겁니다. 판은 깨지 않겠지만 이제 미국이 셈법을 확실하게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확고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우리는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북한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또 대선이 있었어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아마 바랬을 텐데 결국은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제 새 판짜기가 불가피해졌거든요. 게다가 지금 북한은 내심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는 바텀업, 전통적인 외교를 앞세워 이제 상향식, 아래서부터 점점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국내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19 경제.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북 정책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초기에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싱가포르 그 합의 안에는 새로운 미북 관계, 또 비핵화, 그리고 종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 현안이 많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만 계속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신호를 북한에 계속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올해 어떤 그 입장, 어떤 신호를 보내냐에 따라서 미북 관계의 어떤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북한 관련 주요 뉴스 제자리 걸음이었던 미북 관계에서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아주 큰 뉴스들 홍알복 기자, 노정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